오늘 장일장 2부 문을 열겠습니다. 어제 중국의 지수율 인하 소식에도 상승폭을 줄이더니 오늘 그리스 구제금융 2차에 관해서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기관의 매도가 조금 아쉬웠었는데 하지만 어제 그리고 엊그제까지 포함해서 코스피는 종가상 2020을 계속해서 지켜줬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낙폭이 2010선 아래로까지 밀리면서 제법 컸었는데요. 결국 약보합으로 아주 살짝만 밀리면서 끝난 모습입니다. 장중 조정으로 끝내는 굉장히 강한 장의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 원달러 환율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었거든요. 결국 소폭 빠졌을까요? 환율 종가까지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김혜성 캐스터.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안 협상이 타결됐지만 그 해결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국내 시장도 무덤덤한 하루를 보냈는데요. 2월 21일 화요일 국내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소폭 하락으로 장을 시작했다가 이내 반등하면서 장 초반 고하권에서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기관의 매물이 확대되면서 하락폭을 키워나갔지만 막판에 지수 조금이나마 회복한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0.03% 하락한 2024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연일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지만 기관이 5거래일째 시장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오늘 지수 하락을 부추기는 모습이었는데요. 기관이 오늘 3천억 원 넘게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808억 원 매수 우위 보였지만 매수 우위 보이고 개인도 2천억 원 넘는 매수세 보이면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개인의 매수세에 소폭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기관의 매물의 상승세가 약화됐지만 막판에 코스피와 함께 힘을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0.51% 상승한 543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했지만 오늘 기관이 111억 원 매도하면서 코스닥 역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이 90억 원 매수세 보이면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환율이 사흘째 하락했습니다. 그리스 구제금융안이 최종 승인이 나면서 오후 들어서 장중에 하락 전환한 모습인데요. 오늘 환율입니다. 전일보다 90전 하락한 1,122원에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그 가운데 건설업과 운수창고, 은행과 증권업종이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막판에 0.43% 강보합권에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118만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차와 기아차도 1%대 강세 보이면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반면에 현대모비스는 1% 밀려나면서 27만 7천 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네요. 현대중공업은 0.62% 약보합권에서 오늘 32만 3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신한지주와 SK이노베이션, 삼성생명도 오늘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한국전력은 1.2% 상승하면서 25,25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NM이 오늘 하루 외인과 기관, 프로그램 매매가 순매수 보이면서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3.88% 상승하면서 오늘 32,1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셀트리온과 CJ 홈쇼핑도 1%대 강세 보였네요. 다음 역시 2.25% 상승하면서 오늘 11만 3,4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도 8거래일 만에 급반등했는데요. 안철수 원장이 안철수 재단에 출연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처분하고 있는 물량 부담이 줄어서 반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11% 넘게 급등하면서 11만 1,9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SFA는 2.2% 상승했고요. SK브로드밴드도 1.2% 강세 보이면서 오늘 3,54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이후에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IT주들이 장 초반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오늘 종목별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삼성전자가 보합권으로 출발했다가 장 초반 하락세를 딛고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오늘 최고가를 또 한 번 경신했죠. 119만 8천 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막판에 강보합권으로 회복하면서 오늘 118만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0.35% 강보합권에서 오늘 거래 마쳤고요. LG전자와 삼성전기는 반면에 1% 정도 밀려나면서 오늘 거래 마쳤네요. 석유화학주가 기관이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으면서 하루 만에 하락했습니다.
오늘 호남석유는 1.71% 빠졌고요. 애경유화와 대한유화 역시 2% 넘게 밀려나면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국제 유가가 이란의 유럽 쪽 원유 수출 중단 발표 때문에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항공 해운주가 타격을 받은 모습이었죠. 오늘 대한항공이 6% 넘게 급락하면서 53,0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아시아나항공도 4% 넘게 빠졌습니다. HTX 페노션은 3.46% 하락하면서 7,81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조선과 건설주들이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오늘 하루 하락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0.62%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은 2% 넘게 밀려나면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건설주 살펴볼 텐데요. 대림산업은 1.65% 강세 보이면서 오늘 거래 마쳤고요. 삼성물산도 0.26%, 금호산업은 0.27% 강보합권에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현대건설은 반면에 0.85% 빠지면서 81,20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네요. 은행주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면서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KB금융은 1.9% 하락했고요. 우리금융은 0.81% 약보합권에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기업은행은 2.3% 넘게 빠지면서 12,75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네요.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 유헬스 사업 진출을 위해서 협력 사절단을 파견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오늘 동반 상승했습니다. 스템사이언스는 상한가 기록하면서 820원에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인포피아와 뷰익스도 2% 넘게 강세 보였고요.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0.87% 강보합권에서 오늘 17,3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취업 포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온라인 기반의 HR 전문 서비스 업체죠. 사람인 HR이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11,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상의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막판에 외국인이 현물을 더 샀네요. 비차익 쪽으로도 좀 들어온 것 같고 어쨌거나 낙폭은 코스피 기준 0.6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여의도 쪽으로 장소를 옮길게요. 삼성증권의 박승진 선임연구원부터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스 구제금융 합의 뉴스에 팔자가 나오긴 했지만 어쨌거나 낙폭은 많이 줄이면서 끝냈어요. 예, 장중 등락을 거듭한 끝에 코스피는 결국 또 보합권인 2024포인트에서 그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2000선 초반에서의 그 지루한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어제 미국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금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길어지면서 주식시장 역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갔습니다. 일단 그리스에 대해서 2차 구제금융 지원 이 부분은 또 결정되었지만은 아직 세부안까지 전부 다 이렇게 확정이 되지는 않은 상태. 그러니까 좀 완전한 그 안에 대해서는 또 발표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일 해외 증시의 반응 확인한 후에 국내 증시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반영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급 쪽에서는 외국인 매수가 이어진 반면 또 국내 기관들의 차익 매물도 계속 꾸준히 출회가 되었습니다. 기관은 1900선에 진입한 1월 중순 이후부터 또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오늘 역시 또 투신권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금액으로 살펴본다면은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260억 원, 1820억 원 정도 매수한 반면 투신권에서 1660억 원, 연기금 750억 원을 포함해서 기관은 총 3000억이 넘는 매도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자, 문제는 이렇게 지루한 장이 2020선 정도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밤 뉴욕이 크게 환호해 줄 것이라고 보십니까? 내일 장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주가가 2000선을 중심으로 좀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 이렇게 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별히 악재로 꼽을 만한 요소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차익 매물 과정이 조금 차익 매물이 소화되는 과정이 좀 더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조금 약해진 상태에서 기관의 차익 매물이 계속 또 좀 꾸준히 좀 출회되는 부분이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기술적 부담이랑 또 차익 매물 소화 과정 좀 거치고 난 이후에는 완만한 상승 기조 다시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 소식 이 부분을 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금까지 알려진 또 관련 내용 좀 정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일단 12시간에 걸친 장시간 회의 끝에 1,300억 유로 규모의 그리스 2차 구제금융을 또 지원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 민간 채권단 손실 부담 비율, 또 국가 부채 비율 목표치를 또 조정했고, 그리고 또 국가별로 분담금을 또 이제 결정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현재 GDP 대비 165% 수준의 국가 부채가 당초에는 2020년까지 좀 장기적으로 129%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목표를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120% 수준으로 또 목표를 좀 상향 조정을 했고요. 이 부분에서 있어서 민간 채권단의 손실 부담을 좀 더 높이는 쪽으로 좀 합의가 되었습니다. 민간 채권단은 대신 또 그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좀 이렇게 인센티브를 좀 받는 쪽으로 일단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직 이제 구제금융 최종 합의 성명서가 작성되는 과정에 있긴 하지만은 기존 예정 이상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합의가 된 것으로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요 일정들 조금 더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일 EU 재무장관회의 또 예정되어 있고요. 27일 독일 의회에서 또 28일과 29일 중에는 네덜란드 의회에서 그리스 구제금융 관련 표결이 또 예정되어 있다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차 윤곽 드러나겠지만은 다음 주 3월 1일과 2일에 걸쳐서 지금 EU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또 그리스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과 ESM에 대한 실질 대출 여력 강화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로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꾸준히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 우리 증시 또 혼조세로 마감하긴 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좀 점차 긍정적인 흐름을 좀 이렇게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 쪽은 디폴트 위기에서 넘어가면서 유럽 관련 불확실성 해소되는 부분도 있고요. 중국 역시 또 지난 주말에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 정책 기조가 변화하는 부분 확인해졌다는 부분에서 시장 전반에 좀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일단 유럽 쪽 변수들도 들어봤고 우리 시장에 특별한 악재는 없는데 차익 매물 때문에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다. 분석까지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의 박승진 선임연구원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스튜디오에 두 분의 전문가 직접 모시고 더 깊이 있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동대문 지점에서 최홍욱 대리님이 함께하겠고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 지점에서 주대영 대리님도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떤 이슈들 준비해 오셨는지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내일장 이슈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그리스 조금 다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합의를 보면서 호재가 노출된 상황인데 앞으로 그리스 향방은 어떻게 될는지. 두 번째로 삼성전자발 지수만 버티는 장세인데 체감적으로 상승을 느끼시는 분들은 적죠. 전략 세워봅니다. 세 번째로 어닝 쇼크 종목이 속속 드러나는 중인데요. 옥석 가릴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네 번째, 3월 초면 이제 시가총액 종목별로 전기 변경이 있을 텐데 우리가 투자할 때 여기서 어떤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는지 주목할 만한 점도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네, 그리스 2차 구제금융에 대한 기대와 또한 불안이 교차한 가운데 오늘 코스피는 소폭 빠졌습니다. 일단은 국가 부도 디폴트 사태는 모면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리스가 이 긴축안대로 실행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제일 좀 찜찜합니다. 최영욱 대리님. 네, 오늘 장 흐름 같은 경우는 그리스에 웃고 그리스에 우는 그런 흐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요. 사실 지금 이 이슈가 가지는 중요도에 비해서 최근에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 모멘텀이 부재하다는 것으로 또 다시 한번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어찌되었건 간에 결론적으로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 관련 안건은 타결이 되었고요. 지금 향후에 남아있는 일정들이 아직은 많이 남아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전망에 앞서서 먼저 말씀을 드릴 만한 것들은 이제 근본적인 문제 자체가 좀 결부되어 있는데요. 지금 국제사회에서 일단은 정치적으로 또 정책에 대한 그리스에 대한 신뢰감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2차 구제금융 타결에 대한 것들을 아주 호재로 인식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3당 연립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향후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을 헤쳐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계속 이어져 나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어떤 유럽, 특히 그리스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CDS 스프레드인데요. 최근에 이제 구제금융 지연 가능성이 거론이 되었을 당시 그리스 CDS 스프레드가 급등세 아주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죠. 근데 반면에 유럽은행들은 이제 적응이 된 것처럼 보이는 이제 CDS 스프레드가 비교적 반등이 제한되는 등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둔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굉장히 무뎌지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극적으로 타결되었을 때 선물 같은 경우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뭐 굉장히 이제 탄력이 오는 흐름을 잠깐 보였지만 다시 한번 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면 지금 구조적 한계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새로운 해설이 가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구제금융을 하는 것이 뭐 사실은 실효성이 별로 없지 않나. 그리고 차라리 구제금융 할 바에 계속 어차피 얘기 나올 거 파산의 절차를 밟아서 지금 0부터 새로 시작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얘기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디폴트 억제에서 이제는 점점 시간을 끌면서 질서 있는 어떤 분산시키는 여러 가지 위험들을 분산시키는 전략 쪽으로 흐름이 이어져 나가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2차 구제금융 타결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의 그 센티멘털 측면에서의 그 효과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막판에 외국인은 사주면서 끝냈단 말이에요. 만약에 오늘 뉴욕도 조금 괜찮은 모습이라면 일단 그리스 불확실성은 뭐 추가 조금 세부적인 부분이 남아있지만 끝난 거 아닙니까? 1차적으로는. 이제 시장이 좀 갈만도 한데 앞으로 향방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그리스 변수와 좀 연관해서 좀 예측을 해주시죠. 일단 뭐 그리스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계속적으로 자기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상황에서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후로 자꾸 넘긴다는 거죠. 메르켈 총리도 그렇고 모든 걸 자기 선에서 해결하지 않고 자꾸 넘긴다는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즘 특히 계속적으로 머릿속에 맴도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이혈령, 비혈령입니다. 그냥 갖다 붙이면 그냥 그게 다 현실이 돼버리고 그게 이론적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오히려 영국 트리플 A까지 걷는다고 얘기를 했죠. 분명히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비 동작을 취하라고 미리 해준 겁니다. 프랑스도 그 전에 그랬죠. 계속 점점점 커져가죠. 그럼 왜 그럴까요? 원론적인 얘기부터 해버리면 자금이라는 것은 이자라는 그런 생명력이기 때문에 계속 커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커지게 되겠죠. 조금 전에 최영 대리님께서 CDS 프리미엄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7% 마의 가격대죠. 7%는 왜 그러냐면 10년 지나면 그게 더블 퍼센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건데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고 있죠. 언젠간 누가 재정위기 거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디폴트라는 극약 처방을 누군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시점이 어디까지 가서 올라갈지는 그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날에 따라서 대응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로에 대한 흐름, 유로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1.3을 중심으로 1.27이 밴드 하단이고요. 1.33이 밴드 상단으로 제시됩니다. 1.27은 10년 평균이거든요. 유로 달러의 10년 평균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깨고 내려갈 수 없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분명 그 부분에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고요. 그 반등을 틈타서 코스피 지수가 10%가량 상승하는 그런 전형적인 한 달간의 웹더덕 장세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지수는 오히려 외인들한테 높은 가격에서 물건을 팔기 위한 지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스 문제는 지속적으로 계속 언론에 의해서 계속 회자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결된 문제에 대해서 너무 큰 비중을 갖지 마시고요. 더 큰 게 뭐가 남았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요. 사실 뭐 그리스 얘기는 이제 좀 덜 들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시장일 텐데 두 번째 이슈로 곧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삼성전자발 지수만 버티는 장세. 그러고 보면은 삼성전자가 거의 120만 원 사상 최고치 매일. 코스피도 또 어제 장중에 연고점. 종목 가운데 연고점 쓰는 게 많이 있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그렇죠. 결국에 다 체감적으로 많이 오른다라는 느낌을 많은 분들이 못 받으신다는 얘기인데 어떤 전략을 짜야 됩니까? 지금 제가 이제 삼성전자만 버티고 다른 종목군들로 이제 순환매로 매도 장세가 돌아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일 특징주 같은 경우 이제 대한항공이죠. 유가 상승하고 이제 실적 악화 이런 게 모멘텀이 돼서 나왔는데 금일 외인들이 약 25만 주 가량 팔았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20만 주 외인들이 팔았고요. 삼성중공업은 82만 주나 팔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이 물량을 다 누가 받아갔을까요? 기관이 받아갔을까요? 지난 지수 상승에 소외됐던 개인들이 다 받아갔다는 거죠. 특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머리를 들다가 또 외인들의 매도에 의해서 또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외인들은 지속적으로 가격을 내놓고 있고 개인들은 그걸 받아가고 있죠. 개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분할 매수입니다. 그래서 호가의 아래쪽으로 계속 걸어놓죠. 그러니까 계속 체결이 되고 금일 같은 경우 사고 싶어 산 게 아니죠. 아래쪽으로 깔다 보니까 그 물량을 깨고 내려가면서 외인들이 그 위에 물량을 패대기 치니까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가고 개인들이 물량을 받아가는 장세죠. 그러면 코스피 지수는 버팁니다. 삼성전자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죠. 그렇다면 체감 지수는 개인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외인들이 왜 이렇게 종목을 패는지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잠깐 드렸는데요. 그리고 이슈도 또 남아 있는데 어닝 쇼크 관련돼서죠.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10% 지수 상승을 시키면서 랠리를 끌어올렸을 때 삼성전자가 가만히 있다가 2000선 올라와서 지수 버틸 때 삼성전자가 10%가량 상승했다는 거. 그렇다면 다른 종목군들, 여타 종목군들로 그만큼의 매도세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 점은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계속적으로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출회될 것은 분명히 예상하셔야 되고요. 지수는 2000선에 맞출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좀 잘 팔 생각만 하고 있고 우리 개인들은 그것을 온몸으로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을 좀 잘 선별해? 삼성전자가 아닌 이상 해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때 그 어닝 쇼크가 50%고 실적을 상회하는 종목군들이 약 20%라고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종목 선별할 때 20%죠. 그러면 일단 매수냐 매도냐고 따졌을 때 홀짝 게임이라고 할 때 50%의 확률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싸움을 개인들이 하셔야 될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군들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전화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주식 담당자분들하고 많이 통화를 했는데 네네. 여의치가 않습니다. 지금 하나의 그 요구 조건이 충족이 되면 또 다른 쪽에 문제가 있고 뭐 달러 쪽도 뭐 원달러 뭐 이제 하락했으니까 오히려 대한항공이 그 틈을 타서 치고 올라가는데 유가가 올라가니까 또 두드려 맞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2월 초에 반짝 랠리를 펼쳤다가 바로 며칠 만에 급락을 해서 다시 체감지수는 1800선에 갖다 놨고요. 지금 종목들이 오히려 올려놓고 외인들이 패는 종목군들이 더 많습니다. 사는 종목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만 지수를 버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종목을 선정하실 때 61선 위에서 수급이 개선되는 종목군들로 접근하시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 몇 종목이 있긴 있었는데요. 지금 살펴봤더니 이제 CJ E&M 같은 경우가 좀 괜찮았고요. 특히 이제 락앤락 같은 경우 밀폐용기 업체인데 락앤락이 이제 저가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좀 반등하는 느낌. 그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실적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은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일단 삼성전자 지수를 받쳐놓는다는 것 자체가 3월 동시 선물 옵션 만기를 겨냥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장세는 잊어야 되고요. 이제는 밴드 하단 1980가 밴드 상단 2050선 사이에서 지수를 맞춰 놓을 거다. 그렇다면 2014가 2월 만기였습니다.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15 정도 생각해서 2000에서 2030선에 3월 동시 만기를 맞출 거라고 보고 있죠. 이 정도까지 예측이 되는데요. 그 문제는 그 부분이 아니죠. 그럼 국내외의 대외적인 변수들로 인해서 오버슈팅이 얼마만큼 나오고 언더슈팅이 얼마만큼 나올까? 네. 기관은 분명히 그걸 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외인도 그 안에서 자신들의 물량을 비싸게 팔기 위해서 오버슈팅이나 언더슈팅은 별로 개의치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두 번 흔들림이 좀 강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느냐. 그건 진짜 실시간으로 컴퓨터 앞에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녹록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수가 얼만큼 왔고 뭐 대형주 내에서의 어떤 순환매 이런 전략하고는 이제 좀 판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아, 예. 종목을 좀 잘 골라야 되는데 61선 부분에서 조금 수급이 받쳐주거나 결정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아니면 앞으로 삼성전자가 아닌 이상 좀 힘들 것이다. 우리 주대용 대리님 전략이었는데 최홍욱 대리님의 뷰는 어때요? 전략적으로? 지금 최근에 투자 흐름상 봤을 때 삼성전자 못 들고 가신 분들이 뭐 지금 땅을 많이 치실 것 같은데요. 뭐 한 번 놓친 거 어떡하겠습니까? 이미 잡으신 분들은 뭐 계속해서 홀딩 전략으로 뭐 지수 대비 아웃퍼폼하는 종목 계속 들고 가시면 되겠지만 못 잡으신 분들 나름대로 또 전략을 세우셔야 될 텐데요.
이제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간 이유를 보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간 가장 첫 번째 이유 뭐 IT,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 모멘텀인데 그 저변에 이제 깔려 있는 인식 자체는 뭐 워낙 한국 대표 종목이고 지수 방어 차원에서 매수한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주식 매매를 하실 때는 실적 먼저 참고를 하시고 수급이나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뭐 실적이 뒷받침되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연말 연초에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증권사들 레포트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종목 중에는 대표적으로 락앤락 같은 종목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뭐 중국 관련 모멘텀도 있고 해서 이런 뭐 최근에 턴어라운드 하는 업종 내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 또 매수 비중을 늘려 나가시는 전략으로 다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최영욱 대리님은 업종 순환 여기는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사실은 그 어떤 화학주 같은 경우에 다시금 사이클을 받는다라는데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 아직 화학주가 다시금 좀 큰 폭의 상승 다시 하기에는 글쎄 자신이 없다. 이런 일부의 전문가 의견도 있었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순환매라고 보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감은 있습니다. 지금 IT나 그 밖에 지금 건설이라든지 상대적으로 탄력이 강했던 종목들 대비해서 화학주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순환매라고 하면 돌아가면서 어떤 일정한 추세를 갖고 돌아가면서 매수세가 돌아가야 되는데 네. 화학주는 거의 뭐 안 좋게 표현하면 왕따를 당하고 있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 지준율 인하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는 조금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최근에 어떤 흐름 자체가 뭐 업종 장세가 아닌 종목 장세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화학 업종 내에서도 또 좋은 흐름을 갖고 있는 대표적으로 LG화학이라든지 뭐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업종별 순환매로 보기보다는 종목 위주로 철저하게 분석을 네.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요. 그런 가운데 아주 좋은 투자의 팁이 될 수 있을까요? 3월 초에는 또 다시 한번 지수 정기 변경이 있게 됩니다. 이제 시가총액이 약간 변동이 있으면 그걸 조정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감안해서 또 좋은 종목을 골라낼 수 있는지 이슈 네 번째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네. 그 매년 3월에 한국 거래소에서는 그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를 새롭게 지정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코스피 200, 코스피 100, 코스피 50이 아닌 소, 중, 대,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를 분류하는 기준들이 바뀌는 걸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지금 원래는 이제 예전에는 1년에 2차례 변경됐었는데 2007년부터는 매년 3월에 변경을 합니다. 이 날짜 기억하시는 방법은 이제 3월 옵션 만기일 다음 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매년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지수 변경, 그 시가총액 규모별 종목 변경에 대한 어떤 이슈로 제시해 드릴 거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새롭게 편입되는 업종이 아닌 그 종목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아까도 좀 헷갈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게 코스피 100, 코스피 뭐 200, 코스피 50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이제 수급상의 호재 이벤트로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기관들이 어떤 포트, 바스켓 매매를 할 때 그런 종목들이 편입되느냐 안 되느냐가 걸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벤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가총액 순위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상승했다는 것 자체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최근에 주가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연말 연초 3월 달에 바뀌는 거다 보니까 연말 연초에 흐름이 좋은 종목들이 이제 편입이 되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해, 올 한 해 유망 종목들이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하나 이제 흐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흐름 같은 경우 보시면은 최근 이제 5개년, 뭐 2007년, 2008년, 뭐 최근 작년 2011년까지 중형주에서 대형주 지수로 그 편입된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 그리고 그 편입 전후해서 그 코스피 대비 한 15%에서 20%포인트 정도 아웃퍼폼하는 강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였고요. 하반기 흐름은 보통 약세를 그리는 패턴을 보였는데 한 5월에서 6월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 곡선을 그리는 과거 흐름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이런 종목들, 들어가는 종목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언급드렸던 종목 중에서 뭐 대형주를 편입 예상되는 아주
그 예상이 되는 종목들 7종목을 준비를 해봤는데 네. 이제 그 종목들이 바로 LG상사, 한라공조, 영풍, 그리고 제일기획, 락앤락, 롯데제과, S1 이런 종목들인데 제가 락앤락이 오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네요. 예. 이 안에서는 지금 최근에 다른 종목들 굉장히 추세가 강합니다. 확실히 뭐 지금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온다는 것 자체가 시총이 늘어났다는 거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좋다는 건데 그 중에서도 락앤락 같은 경우는 최근 흐름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뭐 중국 지준율 인하 소식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내에서는 락앤락 같은 종목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또 제일기획 같은 경우도 뭐 올 한 해 여러 가지 스포츠라든지 국제적인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그 매출 향상에도 뭐 도움이 될 만한 이벤트 모멘텀이 많아서 매수해 보실 만할 걸로 이렇게 2종목 정도 간추려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대형주에 편입될 그 임박한 중형주 가능성 있는 후보들인데 3월 9일에 이제 이 조정이 있을 거잖아요. 네. 강력한 후보들의 명단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매수 정도 괜찮은지. 그래서 지금 오늘 특히 이번 주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다른 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부담이 됩니다. 지금 락앤락 차트 보면서 설명을 간단하게 그럼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제가 구간을 두 구간으로 나눴는데 그 작년 2010년부터 박스권이 이어졌습니다. 거의 2년에 가까운 흐름이 박스권으로 형성이 되다가 이제 작년 8월 전후해서 한번 박스권을 탈피했다가 다시 한번 무너졌는데요. 이 정도 지금 저점이 하나, 둘, 셋, 넷, 이제 저점 4번이나 형성을 하면서 지금 뭐 이 정도 가격대 3만 원 근처에서는 아주 강한 지지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락앤락 같은 경우는 뭐 내일 당장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 종목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락앤락은 내일 당장 매수 가능하다. 이제 아까 잠깐 뛰어넘었었던 세 번째 이슈 얘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닝 쇼크 종목 속속 드러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최욱 대리님은 종목까지 콕 집어주셨으니까 네. 아까 주대영 대리님도 종목의 중요성 얘기하셨는데 네. 확실히 어닝 쇼크 난 종목은 좀 피해야 되는지 종목 맞습니다. 얘기를 공개를 좀 해주세요. 예, 종목을 제가 좀 가져 나왔는데요. 저도 이제 포트에 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두산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순이익이 71%나 급감하면서 오늘 지수 하락을 좀 견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은 미리 선반영됐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종목군은 이제 그냥 버리셔야 된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군은 이제 지수 상승할 때나 종목군이지 지금은 현대모비스가 지금 다시 지금 저점을 깨러 내려가려고 하고 있고 오히려 반대로 현대위아는 지금 61선까지 반등을 해준 상태입니다. 같은 종목군인데도 다른 흐름이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개별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군은 이제 잊으시고 지수를 이 종목이 견인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61선 쪽 위에서 수급이 개선되는 종목, CJ ENM하고 락앤락 같이 이제 저평가돼서 지금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들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오늘 두드려 맞은 이유는 당연하죠. 뭐 실적 우려랑 유가 이제 상승. 근데 제가 오늘 또 이제 재밌는 문자를 또 하나 받았어요. 문자를요? 네, 네. 항공사 티켓을 사기 위해서는 미리 사라고 이제 문자가 왔는데요. 그게 이제 유가 상승 때문에 이제 3월부터 이제 유류세 인상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이제 특판 가격 같은 게 없다라고 이제 왔습니다. 그럼 이제 국내 두 군데밖에 없죠. 두 군데 네. 중에 한 군데서 온 거니까 미리 사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실적이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덤핑 치는 거나 이런 거 없다라고 미리 고지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공주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유동성 랠리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대한항공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두산엔지 이따가 포트에 AS 받아보겠지만 저가 매수로 보면 안 되겠군요. 그렇죠. 지금 일단 추세는 하락 추세를 이제 탔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오늘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또 내일 또 그렇게 패대기 치진 않겠죠. 또 네. 매도 주체가 없으면 또 어느 정도 리바운딩이 또 들어옵니다. 그럼 조금이라도 고가에 팔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데서 그런 걸 보고 이제 개인들이 매매를 하다 보면 오히려 이제 거꾸로 하락 추세에 물릴 수 있다는 거. 예. 그런 게 이제 게임주 쪽에서 두드러진 특징이었거든요. 예,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모비스도 올라온 듯하다가 지금 다시 저점 얘기 나오니까 대한항공 아무튼 잘 매도하실 타이밍 반등을 활용해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신규 매수 아니라는 얘기 확인했고요. 본격적으로 내일장 전략 짜보고 관심 종목 하나씩 공개 받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 얘기를 하셨는데 내일 지수는 또 조용할지 먼저 최영욱 대리님 전략 짜주시죠. 네, 오늘 제일 중요하게 언급 드릴 만한 얘기는 이제 중국입니다. 유럽 얘기 오늘 뭐 가까스로 어떻게 넘어갔고요. 네. 미국 쪽에 뭐 이렇다 할 만한 이슈가 아직은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금 지수 흐름 또 글로벌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뉴스가 바로 어제 국내 증시에 나왔던 이야기죠. 그 중국 지준율 인하 소식인데요. 사실 작년 12월에 이어서 올해 이제 지급준비율 0.5%포인트 지금 전격 인하 소식이 들렸는데 이번 조치는 예상됐던 이슈는 아닙니다. 예상 밖의 이슈이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성 뉴스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오히려 또 더 긴 기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세 종목 차트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보여드리는 종목은 인터로주고요. 그 다음이 이제 한국 콜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종목이 바로 락앤락, 아까 보여드렸던 종목인데요. 예. 락앤락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좀 약한데 한국콜마, 뭐 인터로조 이런 종목들 대표적으로 중국 내수 관련 종목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만 봐도 최근 중국 관련 모멘텀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국의 그 내수 경기 부양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에 대해 모멘텀을 갖고 종목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거는 이제 그리스 구제금융인데 오늘 얘기가 나왔던 건데 뭐 서두에서 언급을 했으니까 가볍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 승인이 됐지만 이미 주가 반영도가 높습니다. 이것은 이미 뭐 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실제로 또 됐고 이제는 뭐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뉴스에 팔아라라는 얘기가 있듯이 이거는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이슈일 뿐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형성될지를 지켜보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나온 이슈는 더 이상 모멘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최근에 뭐 상승 흐름은 굉장히 좋은데 속도가 너무 빨랐고 또 이제 뭐 조정 국면 당연히 거쳐가야 할 만한 그런 흐름이고요. 지금 상황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크게 흔들리실 필요는 없고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뭐 코스피 200 내에 있는 종목들은 굳이 살짝 흔들린다고 뭐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냥 안전하게 홀딩하시는 전략을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 아까 대한항공도 언급이 됐었는데 네. 유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유가 때문에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금속, 뭐 국제 원자재 가격도 들락날락하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그래서 고려아연이라든가 풍산 같은 종목도 지금 뭐 급등하고 있었던 흐름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유, 유가에 굉장히 밀접한 흐름에 움직이는 종목들은 좀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 관련 일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수요일에는 그 지식경제부에서 보잉사 MOU 체결 뉴스가 있는데요. 한국 항공우주 최근에 급락했었죠.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글로비스와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는 그 북미 3차 고위급 회담이 있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단타 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지난주부터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뉴스긴 한데 그 방산주하고 남북 경협주는 지금 탄력을 받을 만한 충분한 뉴스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뭐 바이크쇼 있는데 삼천리 자전거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같은 금요일에 3D 특허 표준 협력 시동 뭐 얘기가 있는데 3D 부품 관련주 최근에 많이 물려 있었거나 하는 종목들 그날 한번 뭐 다시 한번 흐름을 탈 수 있으니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최영욱 대리님 전략 일정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주대용 대리님의 전략은요? 네, 지난주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밴드 하단은 1980선이고요. 밴드 상단 2050선. 그리고 종목별로 이제 어닝쇼크 종목 피해서 옥석 가리기를 철저히 준비해야 될 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관심 종목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귀신같이 OCR을 30만 원 정도에서 이제는 팔아야 될 때다 이렇게 예측을 아주 정확하게 뒤돌아봐니 하셨던 우리 주대용 대리님 이따가 관심 종목 공개되니까 많이 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최영욱 대리님의 관심 종목 기대가 되는데요. 아까 대형주 편입 임박 중형주 7개 7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인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그 안에 속해 있는 종목은 아니고요. 태웅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선정한 이유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형주가 아닌 중소형주로 흐름이 흘러갈 것이다. 빨리 중소형주로 갈아타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무조건 그렇다고 눈 감고 중소형주를 사면 되냐? 그건 아닙니다. 또 실적이 뒷받침되고 충분한 기간 조정을 겪은 뒤에 어느 정도 수급도 받쳐주고 실적도 좋고 뭐 그림도 좋고 이 3박자 모두 갖춘 종목 준비해봤습니다. 그게 바로 태웅인데요.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풍력 관련주 흐름이 좋은 거는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최근에 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 아닌 뭐 풍력 관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흐름 좋은데 차트 보시면은 제가 지난주에 매매를 많이 했던 종목인데요. 이때부터 주목하게 됐습니다. 상한가 나온 날이죠. 상한가 나온 날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건 단 한 번도 이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종가 기준으로 보나 뭐 시가 기준으로 보나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지금 한 일주일간의 기간 조정을 겪은 뒤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박스권을 뚫어보려는 강한 움직임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때 한번 매매하고 저는 사실 털고 나왔는데 어제 오늘 다시 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상대적으로 1차 박스권에서 2차 박스권으로 레벨업이 되는 지금 흐름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 모멘텀, 업사이드 룸도 많이 남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매수가는 오늘 종가 37,500원인데 37,000원 한번 흔들릴 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5,000원. 상한가 나왔을 때 종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지금 한 45,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부에서도 우리 최병건 전문위원도 좋게 보시는 종목 태웅이 오늘의 최홍 대리님 관심 종목이었군요. 그렇다면 주대영 대리님의 관심 종목은요? 네. 혹시 치킨 좋아하세요? 아, 예. 저는 그냥 소를 좋아해가지고. 아, 소 좋아하세요? 예. 예. 제가 금일 들고 온 종목은 이제 하림입니다. 국내 21% 시장 점유율을 보유한 업계 1위 업체이고요. 양계하고 가공업화하고 사료 제조업 쪽으로 특히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제일홀딩스라는 하림홀딩스는 분할을 하면서 지금 회사가 좀 쪼개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 하림홀딩스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 구조를 갖고 있는 제일홀딩스가 약 47% 지분을 갖고 있고요.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트 쪽에서 10%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7% 갖고 있어서 상당히 양호한 지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봉의 모습인데요. 지금 떨어지고 있다가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서 이제 턴하는 모습, 그러면서 장대 양봉을 세워서 일단 이격을 좁히는 흐름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5,000원 선에서 심적인 저항선인 5,000원 선에서 어떻게 이걸 치고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61선 위에서 어느 정도 수급이 개선되는 종목군들로 철저하게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코스피였으면 좋겠는데요. 예, 네. 코스피가 아니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 코스닥 쪽으로 해서 한 종목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코스닥을 안 좋아하세요? 일단 코스닥 쪽은 개인들의 흐름이 너무 강해서 시세 탄력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가격은 지금 화면에 나가는 대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내일 시초가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시초가 편입 하림이 주대영 대리님 오늘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태웅 관심 종목에 넣고 싶다 하신 최홍 대리님의 기존 포트는 어땠을까요? 나오는군요. 현대제철부터 테라세미콘 한 바퀴까지 종목이 6개, 현금은 제로였습니다. 종목이 많아서 두 판을 나뉘어서 수익률 확인해 볼 텐데요. 20% 넘는 수익을 내는 것이 중국 관리 모멘텀을 어제 큰 폭 올랐던 현대제철, LG화학이고 삼성테크인도 뭐 두 자릿수 지금 6만 원대 잘 안착 중인데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습니다. 테라세미콘 신고가 중이죠. 역시 수익 두 자릿수고 NC소프트가 약간 다시 마이너스권 전환돼서 안타깝네요. 한진해운도 수익 좋은데 비중 축소 의견이 두 종목이군요. 예, AS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드린 두 종목은 태용을 매수하기 위해 또 수익 실현 차원에서 매도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뭐 계속 홀딩 하셔도 뭐 괜찮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진해운 같은 경우 차트 보면서 AS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가파른 상승을 겪은 뒤에 기간 조정을 겪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16,000원 라인으로 지금 기존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16,000원 손절 라인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말이 많았던 NC소프트 오늘 한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호가창을 보는데 외국인 매도세가 줄은 것이 확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부분 굉장히 좋게 평가가 되고요.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얘기가 이제 홍콩 쪽에 그 게임 업종 관련 업종 비중
을 줄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이제 1차 물량은 어느 정도 소진이 된 것 같고 지금 외국계 매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걸로 판단이 되고 지금 반등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뭐 흐름도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절은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흐름상 지금 굉장히 많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제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지금 200일선 라인으로 지금 손절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최근에 그나마 지준율 인하 얘기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하락 추세는 면하고 있지만 뭐 철강업황 또 그리고 최근에 현대제철 같은 경우 기관 매수세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 11만 원 정도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손절 라인 확실하게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제철 11만 원으로 손절가 상향하신다는 AS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주대영 대리님 포트 기존 거 나가네요. 서울반도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두산엔진, 현진소재 각 20% 비중이었습니다. 두산엔진 오늘 실적 안 좋아서 많이 좀 빠졌음에도 18.5% 수익 보고 이 정도에서 이익 실현하겠다는 관점. 서울반도체와 현진소재도 아주 선전하고 있네요. 두산엔진부터. 네, 두산엔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금일 실적 발표를 했는데 순이익이 71% 급감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 어닝 쇼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뭐 6.84% 급락을 했는데 그냥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거 자꾸 따라다니면 오히려 더 힘들기 때문에 처리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서울반도체하고 현진소재 둘 다 흐름 지금 상당히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3만 원 심리적인 저항 라인까지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코스피 지수가 소강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유하시면 제가 제시해드린 29,700원까지 금방 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엔진만 정리하겠다. 먼저 최영욱 대리님부터 이제 완성된 포트폴리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진해운과 삼성테크인 비중 축소해서 현금 만든 다음에 태웅을 오늘 보라색 보시죠? 10% 편입을 시켰습니다. 종목은 이렇게 해서 7개로 늘어나네요. 자, 여기까지 모두 기존 포트였습니다. 홀딩하시고 NC소프트 일단 현대제철 손절가는 10만 원 부근으로 올려주셨어요. NC소프트도 조금 리스크 관리 신경 쓰면서 일단은 보유 전략 얘기하셨습니다. 자, 나머지 종목들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한진해운도 있고 태웅 오늘 신규로 얘기하셨는데요. 37,000원 매수가 목표가가 45,000원 정도입니다. 일단은 뭐 중소형주 가운데 태웅 우리 최영 대리님은 집어드셨고요. 주대용 대리님의 오늘 완성된 포트폴리오를 좀 보면요. 자, 이렇게 해서 두산엔진이 빠진 자리에 하림이 20%로 들어갑니다. 코스닥 종목 하림이 또 한 번 포트에 같이 서울반도체와 끼어들게 되는데요. 모두 다 20%. 하림은 양호한 지배구조에 수급도 좋고 차트도 좋고 가격 내 시초가 매수를 얘기하셨습니다. 서울반도체 목표가 3만 원 부근까지 계속 유지한다는 AS도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욱 대리, 주대용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리스 호재 뉴욕에 어떻게 반응할지 뉴욕의 리액션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